두 번째 봄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고 하지만 그 봄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 봄은 따뜻한 햇살로,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찾아오곤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을 잃은 남자와 외로움 속에서 삶을 견뎌온 여자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1장 7년의 빈자리.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든다. 정호 63세가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 젊은 시절의 아들, 딸의 사진을 보며 그녀가 떠난 지도 벌써 7년이구나. 아직도 저 의자엔 그녀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아. 여보, 밥 다 식었어요. 빨리 드세요. 그렇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정호는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본다. 아내가 늘 앉던 자리다. 그곳에 놓인 의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매일 아침 그가 정성스럽게 닦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정호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한다.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린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서로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호는 한숨을 쉬며 커튼을 내린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외롭구나. 이장 마을 도서관에서의 만남. 정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작한 일이다.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소한 낙이 되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이 책, 어느 코너에 있는지 아세요? 정호가 고개를 들자 편안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 서 있었다. 혜정 58세이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그녀는 온화한 인상이었다. 아, 시집이네요. 2층 문학 코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지가 참 예뻐서 찾고 있었어요. 요즘은 시집 읽는 사람도 드물죠. 그래도 시를 읽으면 마음이 좀 덜 외롭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는 순간 멈칫했다. 외로움.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혜정도 자원봉사자였던 것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닮은 외로움끼리 끌리게 하나 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장 천천히 피어나는 감정.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던 어느 날 혜정이 먼저 말을 건넸다. 정호 씨,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10년도 넘었네요. 그 사람 보내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가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자식들은 자주 오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쁘죠.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것도 전화로 끝날 때가 많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딸은 그나마 가끔 들르는데 아들은 명절에나 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위안이 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끔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함께 공연을 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사랑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지 그 표현이 조용해질 뿐이죠. 4장 망설이는 마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정호는 혜정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도 느꼈다. 떠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어느 날 정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혜정 씨, 이런 말하면 놀라실지 모르지만
요즘 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은 기대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때문에 밤마다 고민했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피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한번 용기를 내봐요.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혜정은 눈을 크게 떴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네. 저는 혜정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5장 아들의 반대. 며칠 후 정호는 아들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직장에서 바로 달려왔다. 아버지가 급한 일이라고 해서 걱정이 됐던 것이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건강은 괜찮아. 다만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서. 뭔데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네,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하신 걸. 재혼이라니.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다. 좋은 분을 만났어. 너희 엄마가 떠나고 난 뒤 정말 외로웠다. 아버지, 엄마 생각 안 나세요? 그분이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재혼이라니. 민수야, 나도 네 엄마 생각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냐? 이제 나도 남은 인생 누군가와 따뜻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너도 이제 가정이 있잖니? 내 아내,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안 되는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집을 나섰다. 정호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의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6장 딸의 따뜻한 이해. 오빠 민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아빠, 제가 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오빠한테 들었니? 네.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나셨다고요.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에요. 저도 처음엔 엄마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가 혼자 사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명절 때 오면 아빠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더 자주 못 와드려서 죄송했어요. 정호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오빠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오빠도 아빠 사랑하니까요. 그럼 한번 만나볼래? 혜정 씨를. 네, 좋아요.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7장 혜정의 가족 아들의 반발. 혜정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아들 준호 34세 회사원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며칠 밤을 고민했다. 결국 어느 주말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용기를 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함께 살고 싶은 분.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재혼하려고 해. 정호 씨라고 참 좋은 분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제 와서 결혼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지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준호야,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내 엄마 재혼했대?
이러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누군가와 웃으며 밥 먹고 싶다.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셨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엄마도 외로웠어. 너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잖니. 명절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다야.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엄마는 평생 혼자 살라고. 준호는 말이 막혔다.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축복해주길 바라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혜정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8장 두 집안의 만남. 몇 주 후 정호와 혜정은 용기를 내어 양쪽 가족을 모두 불렀다. 서로를 소개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식당에는 정호, 혜정 그리고 민수, 지연, 준호가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 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와 축복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민수와 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둘 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저희는 솔직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인생을 함께 따뜻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건 새로운 가족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불편하다면 각자 살던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혜정 어머니, 제 아빠 잘 부탁드려요. 혜정은 감동받아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알아가 보죠. 저도 노력해 볼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모두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필요하죠. 두 가족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9장 조용한 결혼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정호와 혜정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인 자리였다. 혜정은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정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둘 다 수줍게 웃고 있었다. 신랑 신부께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혜정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따뜻하게 살겠습니다. 정호 씨, 저도 당신을 만나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살아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수와 지영 그리고 준호도 함께 박수를 쳤다. 민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그러게. 오빠, 우리도 축복해드려야지. 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고마워, 준호야. 처음엔 화났어요. 솔직히. 근데 엄마 이렇게 웃는 거 오래간만에 봐요. 그걸로 됐어요. 혜정은 아들을 꼭 안았다. 10장 함께하는 일상. 정호와 혜정은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다. 아침이면 정호가 텃밭을 가꾸고 혜정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새소리, 마당의 핀 꽃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 여보, 오늘 토마토 많이 따왔어요. 와, 정말 많네요. 아이들 올 때 좀 나눠줘야겠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지연은 남편과 함께 왔다. 준호도 가끔 들렀다. 아버지, 혜정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수야.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어서 들어와.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정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참 좋네. 11장 진심의 시간.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혜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호와 민수는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많이 화났어요. 그랬구나. 엄마 배신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을 버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아버지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항상 조용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정호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혜정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한테 친엄마처럼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처럼 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딱 편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혜정 씨가 신경을 많이 쓰더구나. 너희들이 불편할까봐. 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제가 엄마를 핑계로 아버지 행복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죄송해요.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다. 이제야 내 진심을 들으니 아빠가 정말 기쁘구나.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12장 손주들의 방문. 명절이 돌아왔다. 정호와 혜정의 집은 처음으로 두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민수는 아내와 두 아이 7살 딸 5살 아들을 데리고 왔고 지연은 남편과 갓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왔다. 준호는 아내와 함께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는 달려와 정호와 혜정을 번갈아 안았다. 혜정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예쁜 손녀. 저도 안아주세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부엌에서는 지연과 민수의 아내 그리고 준호의 아내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응.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뿌리면 돼. 간단하지?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오래 해온 거지. 저녁 식사 시간 큰 식탁에는 모두가 둘러 앉았다. 정호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혜정이 있었고 주위에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길 줄은 몰랐어. 7년 전 홀로 남았을 때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무슨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식사 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엄마, 내년 봄에 저희도 출산해요.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 출산하면 꼭 오셔야 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이 점점 커지네요. 13장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정호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선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혜정도 뒤따라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당신도 더 자지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한다. 정호는 계란을 부치고 혜정은 밥을 푸고 국을 데운다. 작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부딪히며 움직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근처 호수 공원 한 바퀴 돌까요? 그래요. 점심은 밖에서 먹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선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한다. 어머, 두 분 오늘도 다정하시네. 안녕하세요. 호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잔잔한 호수 위로 가을 햇살이 반짝인다. 참 좋네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저도요. 혼자였을 때는 이런 곳 와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네, 꼭요. 14장 작은 갈등 그리고 이해. 완벽한 관계는 없다. 정호와 혜정도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다툼이 있었다. 정호가 텃밭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혜정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정호는 괜찮다며 버텼던 것이다. 당신 허리가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무리하게 일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나중에 더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걱정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내가 고집을 부렸네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다그친 것 같아요. 당신이 걱정해 주는 게 사실 기뻐요. 오랜만에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니까. 당신이 아프면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요? 알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내일 병원 갈게요. 약속.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기에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15장 1주년 기념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결혼 1주년이 되었다. 정호는 혜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정호가 침대 옆 탁자에 작은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었다. 이게 뭐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우리 결혼한 지 1년. 편지 읽어봐요. 혜정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혜정에게 당신을 만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지만 곧 화해하는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정호 올림.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정호를 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정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수, 지연,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아버지 혜정 어머니 결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엄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에필로그. 두 번째 봄 그리고 영원한 가족. 시간이 더 흘러 정호와 혜정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두 집안의 자녀들도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게 되었다. 민수와 준호는 주말마다 함께 골프를 치러 가고 지영과 준호의 아내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봄날 오후 정호와 혜정의 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이제 손주들도 더 늘었다. 민수의 셋째가 태어났고 준호도 첫 아이가 태어났다. 정호와 혜정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우리 집이 참 시끄러워졌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시끄러움이 좋아요. 저도요. 예전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는데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하네요. 아버지, 혜정 어머니, 사진 찍어요. 모두가 모여 사진을 찍는다. 큰 가족 사진. 정호와 혜정을 중심으로 양쪽 자녀들과 손주들이 둘러싸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환한 웃음과 함께 사진이 찍힌다. 두 번째 봄 그리고 가족.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겪는 외로움과 재혼에 대한 고민을 다룹니다. 사회적 편견과 자녀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준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